한동석은 요즘 자꾸만 피곤해 보이는 마광숙이 걱정됐다. 술도가 일은 줄지 않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플까봐 걱정돼서 술도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좀 쉬면 어떻겠냐는 말이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마광숙의 대답은 단호했다.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술도가 일 그만둘 생각 없다고요. 광숙의 단호한 태도에 한동석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다. 한의정과 말다툼 후 광숙은 술도가 항아리를 닦으면서 내가 무슨 호텔 직원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며 자신을 걱정해주는 한의장 마음도 알지만 술도가 이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더 컸다. 다음날 저녁 한동석은 마광숙 얼굴을 보러 왔다가 문 앞에서 공주씨를 만난다. 광숙씨 고집이 대단하네요. 그냥 좀 쉬라고 한 것뿐인데 공주실은 광숙이 그 고집, 사랑의 반대말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녀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그 고집을 존중하라는 조언이기도 했다. 그리고 강소연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술도가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나. 광숙이에게 폭언을 하지 않나.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일반적이지 않은 여자 같은데. 안 그래도 살고 있던 미국 쪽이랑 알아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석은 광숙이 쓰러지던 날 강소연의 폭언이 있다는 사실에 망설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한때 오천수의 아내였고 영주의 엄마 강소연. 그러나 그녀는 지금 독수리 술도가를 통째로 삼킬 듯한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로 변해 있었다. 강소연이 다시 오천수 곁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한동석은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의 웃음은 가식으로 가득했고 말끝마다 속셈이 엿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에 있는 친구의 전화였다. 장광약주 수출 계약을 위해 한동석이 직접 뛰었던 사업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다. 대표라는 여자가 장광약주 수출 계약서를 들고 다녔는데 도장이 없었어. 이름이 강소연이라더라. 그 순간 한동석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흘렀다. 미국에서 도망치듯 돌아온 강소연이 수출 계약서를 위조하고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것도 술도가의 이름으로. 이 일은 마광숙에게 닥칠 충격을 생각해도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동석은 바로 강소연의 미국 체류 시절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행사 참석 기록, 만난 사람들, 투자자 명단, 그리고 그녀가 남긴 흔적들까지 하나하나 되짚었다.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었다. 강소연은 미국 대형 유통사와의 수출을 가장해 조작된 계약서와 허위 도장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은 대부분 사라졌고 결국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오천수와의 과거 관계를 무기 삼아 다시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오천수의 아내 행세를 하며 지분을 노리고 술도가 내부에서 혼란을 조장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벌어진 장부 조작 사건. 원재료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장부. 거기에 마광숙의 서명이 흉내내진 채 적혀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광숙이 회장의 여자라는 지위를 믿고 돈을 만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공주실은 단호했다.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누가 꾸민 짓이야. 그녀는 누구보다 마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딸의 결백을 확신했다. 공주실은 한동석에게 부탁했다. 회장님, 우리 광숙이 누명 좀 벗겨줘요. 그 부탁은 곧 한동석의 결심이 되었다. 그는 장부 사건이 너무 완벽하게 꾸며졌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었다.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 증거들, 오히려 들키기를 바란 듯한 흔적들. 그러던 어느 날 문미순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 강소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는 것이다. 계약서만 없애면 된다니까. 증거만 안 나오면 우리 둘 다 안전하잖아. 그 말은 마치 완전 범죄를 기도하는 자의 속삭임처럼 또렷했다. 그 말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했던 미수는 강소연이 흘리고 간 선글라스와 당시 CCTV 일부 영상을 조심스럽게 저장해 두고 있었다. 한동석은 망설이지 않았다. 외부 최고 수준의 포렌식 고건 전문가를 불러들여 삭제된 CCTV 데이터를 복구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되살아났다. 회계실 앞 어두운 복도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프린터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있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강소연이었다. 조작된 장부, 위조된 서명, 그리고 몰래 출력한 문서. 그녀의 죄는 고스란히 영상 속에 담겨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미국에서의 투자 사기, 술도가 내부에서의 조작, 그리고 마광숙에게 덮어씌우려던 음모.
한동석은 더는 참지 않았다. 증거 일체를 정리해 법무팀에 넘겼고 고소장은 단 하루 만에 작성되었다. 허위 투자 유치,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조목조목 적혔다. 이 일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자체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다. 강소연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러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억울함을 외쳤다. 전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자고 해서. 강소연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 한마디. 그 사람.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암시였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움켜쥔 채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아직 내가 쥔 카드가 남았어. 바로 영주의 출생 비밀. 그건 내가 선택한 타이밍에 터뜨릴 거야. 그녀는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믿고 있었다. 영주가 오씨 집안 핏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아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다. 강소연이 끝까지 품고 있는 마지막 카드, 영주의 출생 비밀. 과연 그것은 누구를 향한 복수의 불씨가 될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폭로일까? 한동석은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엔 그녀가 한 발 앞설까? 진실의 마지막 조각. 그것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그 시간, 또 다른 진실이 독고탁의 마음을 찔렀다. 유전자 검사지를 통해 장미의 아들이 강수라는 사실을 안 독고탁은 오랜 의문을 꺼냈다.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장미애는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쥐뿔 가진 건 없어도 큰 소리 땅 치는 게 왠지 믿음직스러워서. 그 한마디는 그들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했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거짓의 시작이었을까? 그렇게 오래,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는 도무지 장미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내로서, 동반자로서 신뢰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으로 뒤덮인 듯한 배신감.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오강수를 감싸 안을 때마다 장미애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밤이 깊어지자 장미애가 조심스레 거실로 나와 독고탁의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독고탁은 말없이 서류를 들고 장미애 앞으로 밀었다. 눈빛은 싸늘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장미애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독고탁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강수는 내가 결혼하기 훨씬 전 아직도 잊지 못한 과거의 상처야.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독고탁은 비웃듯 웃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할 마음이 없었던 거겠지. 내 인생이 고작 당신의 과거를 덮기 위한 도구였냐? 그 말에 장미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독고탁은 더는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내 삶을 통째로 훔쳐간 거야. 그날 이후 독고탁은 변했다. 침묵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장미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편의점 한켠에서는 독고세리와 오범수가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두 사람의 웃음은 그 자체로 평화로웠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듯한 편안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나영은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찰칵 셔터를 눌렀다. 웃고 있는 두 사람을 사진에 담은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적힌 짧은 문장. 이 사진이 오범수 교수 학교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무너진 관계를 되돌리고 한이를 되찾고 오범수를 다시 손에 넣는 것. 감정도 윤리도 모두 배제한 채 오직 소유하고 싶은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범수는 대학 교수들과의 골프 라운딩에 마광숙을 데려갔다. 원래는 교수팀 멤버였지만 급하게 한 자리가 비게 되어 광숙이 그 공백을 채우게 된 것이었다. 마광숙은 어색해하면서도 자리를 채웠고 그 자리에는 뜻밖에도 한동석 회장도 와 있었다. 둘은 차분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티샷 순서가 돌아오자 한동석이 골프채를 들었다. 그의 스윙은 여전히 정확했고 함께 온 여성 골프회원들 사이에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광숙은 왠지 모를 질투를 느꼈다. 속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찌르르했다. 잘 치네. 인기도 많네. 괜히 싫은 마음이 들었다. 공주실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고자동이 집 앞에서 그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말없이 그가 건넨 캔커피. 그녀가 놀란 듯 쳐다보자 그가 툭 말한다. 속이 시끄러울 것 같네. 공주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광숙이도 힘들겠지만 나는 그냥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괜히 내가 사돈 총각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고자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야지. 무뚝뚝하고 서툴지만 따뜻한 그 말에 공주실은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그녀는 요즘 고자동이 신경 쓰였다. 과묵하지만 은근히 다정한 그 사람. 고자동도 마찬가지였다. 철없어 보이던 공주실이 자꾸만 눈에 밝혔다. 말로는 표현 못해도 가끔 툭 건네는 말이나 조용한 행동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술도가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들어서는 그림자 하나. 그 발걸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의 매듭이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고 멀어졌던 감정들이 다시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밝혀질 진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생명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